왕건을 비롯한 군계 휘하의 호족들은 온달이 가져온 소식에 얼굴이 새파래졌어. 온달은 미안한 마음에 참아 왕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지. 잠시 방 안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어. 대왕께서 철원 천도 비용을 왕건이 너와 너희 집안 그리고 호족들에게 부담시키라 하셨다. 온달의 말에 왕건은 순간 멍해졌어.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한 충격이었지.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 옆에 있던 다른 호족들도 눈빛이 크게 흔들렸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씨발, 이거 진짜 좆됐다. 왕건은 머릿속이 복잡했어. 천도 비용이라니 그것도 전부 자신과 호족들에게 삥을 뜯으려는 거였어. 만약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세력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게 분명했지. 하지만 거절하면 군계의 의심과 분노를 사서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뻔했어. 장군, 이거 정말 대왕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왕건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온달에게 확인했어. 온달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 그래, 나도 말리려고 했는데 대왕께서 이미 결심을 굳히셨어. 호족들 사이에선 깊은 한숨과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어. 객이면 죽음뿐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왕건도 침착성을 잃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한숨을 내쉬었어.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가고 있었지. 왕건은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씨발, 큰일 났다. 호족들은 모두 얼굴을 마주보며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만견자실했어. 군계의 칼날이 자신들 목덜미 위로 다가오는 걸 똑똑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 마침내 철원의 새로운 궁궐과 도시가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냈어. 군계는 호족들과 왕건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천도 비용을 충당했기에 자신의 금고에선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지. 철원은 군계의 꿈이 담긴 거대한 궁성과 웅장한 거리로 가득 찼고 태봉에서 마진으로 새롭게 선포된 이곳은 어느새 새로운 나라의 중심으로 우뚝 섰어. 군계는 기뻐하며 화려한 새 궁궐 위에서 크게 웃었어. 그녀는 양팔을 벌리고 한쪽 눈을 번쩍이며 소리쳤지. 이곳이 바로 내가 꿈꾼 미륵불의 세상이다. 미륵불 세상이로다. 으하하하하. 그녀의 웃음소리는 철원의 궁궐과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왕건과 호족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강도를 당한 사람처럼 만견자실했지. 왕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만 욕설을 삼키고 있었어. 이건 뭐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구나. 호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어이없다는 듯 한숨만 쉬었어. 자신들의 돈과 물자가 철원이라는 낯선 곳에서 화려한 궁궐과 도시로 탈바꿈하는 걸 보며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 쓰디쓴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지. 군계는 그런 분위기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새로 지어진 궁궐의 단상에서 모든 신료들과 병사들에게 외쳤어. 자, 다들 보아라. 이것이 미륵불이 계시한 새 도읍 철원이다. 미륵불 만세. 왕건과 호족들은 속으로 깊은 불만과 분노를 품고 있었지만 군계의 강력한 위세 앞에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렇게 철원은 군계 혼자만의 행복한 미륵불 세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 아래에선 불안과 불만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번져가고 있었어. 철원에 완벽히 자리를 잡은 군계는 광평성을 비롯한 주요 관부를 새롭게 정비했어. 철원 궁궐의 넓고 화려한 대전에는 매일같이 대신들과 장수들이 군계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렸지. 군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법령을 반포하며 왕국의 위계를 철저히 다져갔어. 이제야 비로소 군계는 진정한 왕으로서 마진의 절대자로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지. 매일 아침 조회가 열릴 때면
대신들과 장수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군계의 발 아래서 온몸이 떨리도록 절을 했어. 백성들 역시 새롭게 탄생한 마진의 위엄과 군계의 카리스마에 두려움 섞인 경외심을 품고 있었지. 마치 하룻밤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이라도 결국은 채찍을 맞아야 하듯이 군계의 채찍 아래에서 모든 신하와 백성은 머리를 깊숙이 숙였어. 군계는 특히 왕건과 온달 그리고 주요 호족들에게 새로운 관직을 내렸어. 하지만 실상은 이들의 재산을 모두 뺏고 명예만 달랑 주는 텅 빈 관직이었지. 하지만 왕건과 호족들은 대왕 앞에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어. 그들은 조금이라도 잘못 눈에 띄었다가는 마군이라는 딱지를 받고 무참히 죽임당할 게 뻔했으니까. 온달만큼은 애초부터 돈이나 관직에 관심이 없었기에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왕건과 호족들의 마음속엔 분노와 절망이 쌓이고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억울함을 꾹 참고 대왕 앞에서 겉으로는 웃으며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계는 다시 한번 대전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 이제 나라가 제대로 정비되었으니 저 썩어 빠진 신라놈들을 쳐부숴야겠다. 미륵불의 이름으로 당장 군사를 일으켜라. 군계의 선언에 대신들과 장수들은 놀란 듯 침묵했지. 그녀는 이미 결심한 듯 왕건과 호족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명령을 내렸어. 왕건이, 호족들아, 이번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너희들이 준비하거라. 어차피 너희들의 곳간에는 아직 숨겨둔 양식이 많을 테니 아낌없이 바치도록 하라. 왕건과 호족들은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도 감히 거역하거나 반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 그들은 다시 한번 군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존명하옵니다, 대왕. 군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봤어. 이제 군계의 왕국은 완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고 아무도 군계의 절대 권력에 맞서지 못했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지. 905년 여름, 태양은 뜨거운 화염을 뿜으며 군계의 군대 머리 위에서 자결했어. 중령 고개를 넘는 길은 그야말로 험난하고 혹독했지.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가득한 좁은 산길 위로 병사들은 무거운 갑옷과 창을 들고 숨을 몰아쉬며 걷고 있었어. 땀이 줄줄 흐르는 군계의 이맨 짜증과 초조함이 동시에 비쳤지. 군계는 짙은 한숨을 내쉬며 소리쳤어. 아, 길 참 험하구나.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옆에서 말을 타고 있던 왕건이 침착하게 대답했지. 이 고개만 넘으시면 곧 신라 왕경으로 향하는 길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대왕. 왕건의 말에 군계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았어. 그녀의 푸른 머리카락이 뜨거운 바람에 날리며 눈빛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빛났지. 이번에는 반드시 경주를 손에 넣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 군계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소리쳤어. 나는 미륵불이다. 내가 이 땅의 유일한 황제다. 모두 나를 따르라. 그녀의 목소리는 좁은 산길을 타고 메아리 치듯 퍼졌고 군사들은 힘을 얻어 우렁차게 함성을 내질렀지. 우와와와와 미륵불 만세, 황제 폐하 만세. 병사들의 함성은 산을 뒤흔들었고 백성들조차 군대의 뒤를 따라오며 군계를 향해 환호했어. 그들은 진심으로 군계가 세상을 구원할 미륵불이라 믿고 있었고 뜨거운 희망과 열망을 품고 있었지. 군계는 뜨겁게 달궈진 바람 속에서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 힘차게 앞장서 걷기 시작했어. 그녀의 눈빛엔 오직 신라 왕경을 점령할 목표만이 선명하게 보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순 없었지. 마침내 중령 고개를 넘어 병사들과 함께 신라 땅으로 들어서며 군계는 스스로에게 강하게 중얼거렸어. 이제 진짜 내 세상이 열린다. 날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군계와 마진의 군대는 그렇게 뜨거운 여름 속에서
신라 왕경을 향한 마지막 진군을 시작했어. 신라의 북부 성급들이 마치 잘 익은 열매처럼 우리의 발 앞에 떨어지고 있었어. 경북 일대의 백성들과 호족들은 신라 왕실의 부패와 무능에 지칠 대로 지친 탓인지 우리의 깃발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며 항복하거나 귀부했지. 매일 전령들은 숨가쁘게 달려와 환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어. 폐하께서 북부 일대를 모두 평정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철원까지 퍼졌고 도성 안팎에서 백성들은 흥분과 기대 속에 축제를 벌였어. 궁궐의 신하들 역시 궁계 앞에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대업이 목전이라며 칭송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 군계 또한 승전의 환희에 젖어 있었어. 이대로라면 신라 왕실의 숨통을 끊어놓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기쁨은 길지 않았어. 어느 뜨거운 한낮 군계가 전선의 상황을 살피며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탄 전령이 급하게 달려와 허겁지겁 외쳤어. 폐하 큰일 났습니다. 견훤이 경상도 서남쪽에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출 중입니다. 순간 군계는 귀를 의심했어. 견훤이 지금 이 순간 움직인다고? 그녀는 재빨리 전령의 말을 듣자마자 군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지도를 펼치고 우리의 군세와 견훤의 예상 진로를 날카롭게 대조해 보았어. 그녀의 손가락은 지도 위에서 천천히 견훤군의 움직임을 따라갔고 그 끝에 닿은 곳은 경주, 바로 신라 왕경이었지. 그 순간 군계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어. 견훤, 내 놈의 목적이 바로 신라 왕경이었나?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지도를 응시하는 동안 곁에 있던 호족들과 병사들도 수군거리며 걱정하기 시작했지. 견훤이 왕경을 먼저 손에 넣으려는 게 분명하다. 그럼 우리 폐하의 승리를 가로채겠다는 뜻인가? 군계의 한쪽 눈에 섬뜩한 불길이 일었어. 온몸이 쏘스라치게 뜨거워지며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조급함이 치밀어 올랐지. 군계는 지도를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치며 외쳤어. 신라는 분명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이 전쟁은 나의 것이야. 견훤 따위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그녀는 다시 갑옷을 정돈하며 병사들에게 명령했어. 즉시 병력을 정비하라. 견훤보다 먼저 왕경을 쳐야 한다. 궁예는 단단히 이를 악물었어. 어두운 촛불 아래 펼쳐진 지도 위에서 그녀의 손끝은 경주를 강하게 짚고 있었지. 온몸에서 터질 듯한 분노와 조급함이 뒤섞이며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어. 경주는 그녀의 것이어야 했어. 신라 왕경은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 이루지 못한 꿈의 마지막 퍼즐이었으니까. 그런데 견훤이라는 촌놈이 감히 그걸 먼저 차지하려고 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지. 경주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견훤, 네가 뭔데 내 꿈을 가로채려 하느냐. 그녀는 분노와 집착이 서린 눈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세차게 내리쳤어. 방 안에 있던 신하들과 병사들은 그녀의 분노에 깜짝 놀라 숨을 죽였지. 군계는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 당장 군사를 움직여라. 견훤 놈보다 먼저 경주를 점령해야 한다. 내 허락 없이 한 발자국도 빼앗겨선 안 된다. 신하들은 즉시 머리를 숙이며 명을 받았고 군계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손가락 끝을 다시 한번 경주 위로 짚었지. 경주는 내 거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군계의 결심은 굳건했어. 이제 그녀는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견훤보다 먼저 신라 왕경을 손에 넣겠다고 다짐했지. 완벽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강렬한 욕망이 군계의 눈빛에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었어.